됐고, 또 뭐 겸하고 싶으신 얘기, 요것도 하나 준비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마단이나 르바단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라마단, 르바단은 어떻다라는 일화 같은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내가 공사 현장에서 무슨 지시를 내렸는데 라마단이라고 안 하고 르바단이라고 안 하고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작업 시간이 네. 일반 다른 날보다는 짧죠. 얼마나 짧습니까? 라마단 기간은 한 2시간 정도가 짧습니다. 겨우? 그러면 고려할 만한 대상이 아닌데? 서로 짧을 뿐더러 이제 사람들이 음식 섭취를 해가 떠 있는 시간을 못하기 때문에 좀 기운이 없죠. 작업할 때 좀 기운이 없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요. 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소장님이 가서 내가 인도네시아 현장에서 근무해보니까 뭐 라마단, 르바단 동안 공사가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라마단, 르바단 그거 건설 시공 기술력과 능력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고요. 그 기간 동안에도 얼마든지 공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밀릴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내용을 좀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갑자기 하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고. 자, 보세요. 한다와 못한다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한다가 이깁니다. 한다가 이겨요. 무조건 한다가 이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에서는 이렇게 브리핑할 수 있죠. 라마단, 르바단 우기도 있지만 우리는 이 기간도 충분히 고려해서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나오고 우리는 라마단, 르마단 우기를 고려해서 이 기간에는 공사를 못하는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한다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라마단, 르마단 기간 동안 대부분 굉장히 어렵고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이 기간에도 우리는 충직하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뭐뭐 할 거고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더 좋다란 말입니다. 그런 생생한 현장의 스토리. 제가 승리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데 그게 뭐였죠? 판을 읽어라. 단정해라. 그렇습니다. 판을 읽는데 자 보세요. 발주했는데 일반적인 브리핑하고 틀려요. 뭐가 틀리냐? 첫 번째, 무조건 현장 소장이 와서 발표하고 그 현장 소장이 퇴사하거나 공사를 마감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소장이 되시면 퇴사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팔다리가 잘리거나 뭐 죽을 병에 걸리지 않으면 공사를 쭉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이라고 쓰시더라고요. 두 번째, 와서 브리핑 하는데 무려 70분을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5735. 심평가위원이 하루에 6시간을 심사하겠다는 거예요. 6시간. 이거는 진짜 그냥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보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판이 이렇게 짜진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야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소장 보고 뽑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장 보고 뽑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준 그 메일을 보셨죠? 네, 맞습니다. 이번 승부의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100%요. 100% 중에 20%, 80%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무슨 메일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담당 직원들한테 자료를 꾸준히 계속해서 넘겨드렸는데 뭐뭐뭐 받으셨습니까? 네, 메모장 메시지 보내주신 거 그거는 봤고요. 유튜브 동영상 주소 나온 거 그거 하나 봤고요. 다른 메일은 아마 그 메일 안에 아마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번 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제가 분석해서 알려드린 게 있어요. 보고 지금 저희 밤새서 지금 아직 제가 계속 제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계속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보고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보고서 쓰고 좋은 PPT 화면 만들어 드리고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인볼브 했으니까 당연히 양질의 보고서 자료가 나오겠죠. 이 보고서와 PPT가 차지하는 비중이 승부를 가르는 포지션을 100으로 봤을 때 20% 정도예요. 20%. 제가 밤새워서 작업하는데 20% 정도. 더 충격적인 건 이 20%에서 그야말로 개판으로 PPT를 만들어도 보고서를 써도 15점은 받아요. 그러니까 점수의 차이가 5점 나는 겁니다. 최고로 잘했을 때와 최고로 못했을 때 5점 차이나요. 5점. 그럼 나머지 80점은 뭐냐? 80점은 발표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날의 퍼포먼스에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가격을 뺀다면.
제출물과 퍼포먼스만 놓고 본다면 이 게임의 룰은 80% 이상 퍼포먼스에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가서 이 계획을 파는 게 아니라 나를 파는 거예요. 나를. 현장 소장인 내가 엄마무시한 능력을 갖고 있고 엄청나게 잘 시공을 할 테니 나를 믿고 뽑아라 라는 얘기예요. 그걸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연출도 하고 작업도 진행하고 할 거예요. 그런데 소장이 어마무시하게 능력은 뛰어난데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아. 발주처가 얘기하면 무시할 것 같아. 고집이 세 보여. 이러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번 승부는 발주처가 집주인이잖아요. 관공서나 이런 거는 발주처가 집주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자기 공장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내 공장을 내가 지을 건데 이상한 놈 와서 시공 못하게 70분간 꼼꼼히 캐가지고 샅샅이 분해해서 마음에 드는 놈 뽑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서 PT 저희도 작업하지만 잘 만들어 드리지만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 우리가 보고서 써도 우리가 쓰는 것만큼 내용이 대동소이할 것 같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심사위원의 마음을 훔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소장님은 나의 매력으로 소장들의 마음을 훔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사람들이 누군가를 좋아할 때는 서사가 있어요. 서사. 역경과 고난을 헤쳐내고 성공하는 사람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영웅의 이미지죠. 영웅의 이미지.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미지.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우리가 쭉 해서 갈 거예요. 배터리팩 공사 언제 끝납니까? 3월에 끝납니다. 3월에.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오실 수 있죠. 네. 그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지 아세요? 예, 발주처는 발주와 동시에 작업이 시작되는 걸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저가로 수주를 했어요. 저가를 수주했기 때문에 이번에 입찰을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5회사 들어와 있는데 끼니까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 얘기 들었습니다. 낀 이유를 들었습니다. 들으셨죠? 예. 그래서 한번 졌단 말이에요. 한번 졌는데 소장님이 얘기합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공기가 늦어져서 현장에 실무자가 늦게 도착해서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살고 있고 3월에 공사가 끝나기 전에 끝나면 바로 준비해서 공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외부에서 인원이 들어올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자 발급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이러이러한 과정, 현장 적응하고 이러다 보면 석 달 금방 갑니다. 저도 처음에 여기 인도네시아에서 부임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사를 결정하는 실무자가 인도네시아를 모르고 인도네시아 경험도 없고 인도네시아에서 비자나 인허가 과정도 잘 모르고 이런 사람이 와서 과연 공사를 제때 제대로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충분한 경험을 했고 인허가 과정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바로 투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이 신공장을 가장 멋지고 가장 좋게 시공하겠습니다. 한번 만들어지면 100년 가는 공장 제가 위해서 만들겠습니다. 좋지 않으세요? 예. 임직원이면 혹할 것 같지 않으세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소장님과 저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PT의 전문가와 비전문가라는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짤두단에서의 차이예요. 짤두단이 이렇게 큰 이펙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저는 말할 때 간절하게 말하잖아요. 저는 진짜 승리가 필요해요. 승리를 간절히 원합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밤새지. 돈 더 받아서? 아니에요. 승리하는 게 좋아서 그렇습니다. 승리하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는 거를 못 참습니다.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겠다 라는 생각이 습관이 있는 거죠.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턴키판에서 제가 1000번까지 세다 말았는데 한 1000여 번 이상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터득한 거예요. 이기려면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드시죠. 5분 남았습니다. 5분만 딱 견디시면 돼요. 그럼 딱 70분 됩니다. 생각보다 힘드시죠? 서 있는 것도 힘드시죠? 예, 힘듭니다. 서 있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막 스트레스 주면서 압박감 주고 PT도 했지 지리응답도 받지 막 하면은 나중에는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훈련되지 않은 애들은 다 흐트러집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훈련해서 들어가니까.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에서 우리 뽑아야 되는 이유 뭐가 있습니까? 다른 회사와 다르게 스마트 기술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BIM을 활용한 공정관리라든지 스마트 로봇을 활용한 안전관리라든지 다른 회사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공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BIM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뭐 공정간섭이 생기거나 이럴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복잡한 건물도 아니고. 건물 같은 경우에 그럴 수 있지만 향캡슐동 같은 경우는 RC 공사가 메인입니다. 철골보다. 그러다 보니까 BIM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BIM 기술을 쓰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넓은 공사에 그냥 공장 짓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향캡슐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공장 업무를 짓고 밀집돼서 기계를 넣다 보면 많은 간섭이 발생하고 공정 중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BIM, 공정 간 간섭을 파악하고 파이프라든가 이런 것이 서로 연동되어 있는지 아닌지, 기계적인 장치에 결함은 없는지를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BIM 공법을 적용해서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자 없는 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BIM을 활용해서 향캡슐동 공장을 짓는다는 점, 그리고 그 BIM 활용을 매우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기술적인 능력이 뛰어난 엔지니어링 회사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종합 건설사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엔지니어링사를 따라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는 엔지니어링과 관련해서 공장, 플랜트 등을 엄선해서 짓는 엔지니어링 전문 회사입니다. 이것저것 다 짓는 종합 건설사와는 시공의 기술과 능력, 인력의 구성에서의 우수성이 현격하게 다릅니다. 저희 믿고 선택해 주십시오. 좋죠? 예, 엔지니어링 포인트가 좀 먹힐 것 같습니다. 타사에서는 이렇게 털어드려요. 엔지니어링 사잖아. 걔는 뭐 걔는 시공 못해요. 아니, 시공은 종합건설사가 해야지. 어디 엔지니어링사 나부랭이 따위가 이거 공장 짓게, 더군다나 해외에. 걔네는 주관에서 시공을 한 적이 없어요. 시공도 못해요. 그냥 서류에다가 그냥 기술적인 것만 이렇게 하는 애들인데 시공 되겠습니까? 공장은 종합건설사가 해야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조그마한 회사가 해외에 이런 프로젝트 할 수 있습니까? 인도네시아에 짓는 그 공장 에서 발주한 거 자회사인 엔지니어링사가 그냥 하는 거예요. 아, 원래 와서 해야 되는데 지금 합병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자산 몰아주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 기술도 없고 인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껍데기 회사예요. 아주 조금 있으면 합병되는 그런 회사에다 맡겨가지고 공장 제대로 짓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대요. 어떠세요? 혹하시죠? 배워하셨습니까, 작가님? 아니에요. 지금 이거 제가 지은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이 그렇게 하고 다닌대요. 아, 진짜요? 아니, 뻔한 거 아닙니까? 붙으면, 일개 엔지니어의 사람은 부르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23년에 시공능력 평가에서 저희가 를 제치고 업계 4위를 했습니다. 엔지니어링, 일개 엔지니어링 같은 그런 표현은 어울리지 않죠. 그런 얘기가 완성적으로, 단호하게, 간절하게 딱 돼야 되는 거죠. 몇 번 연습을 하시면 금방 좋아지실 수 있어요. 테크닉이라고 하는 거는 기술이에요. 기술은 익히고 습득하고 연마할 때 향상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팁이에요. 팁. 요령이란 말이에요. 요령이라는 게 뭡니까? 요 손바닥 밑에는 답이 있어요. 그럼 손바닥 한번 뒤집어 보세요. 그럼 여기 답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주 쉬운 거예요. 근데 팁을 모르면, 손바닥 밑에 답이 있다는 걸 모르면 답을 절대 못 찾지. 그러니까 이거는 스킬 아니고 팁이다. 제가 지금 알려드린 거는 다 팁이에요. 탑. 기술은 따로 있어. 우리가 익히는 건 이걸 그냥 팁이니까 그냥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은 이걸 알고 오셨어야 되는데 못 알고 오신 거고, 이거는 그냥 팁이란 말이에요. 팁. 우리가 익혀야 되는 건 스킬. 기술적인 부분을 익히는 시간은 따로 가질 겁니다. 그게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게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 번 배우고 잘 익혀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전거 타는 거 한 번 배워두고 60살이 됐을 때 자전거 탑니까? 못 탑니까?
합니다. 타요. 한 번도 안 타도 자전거 탄다라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다. 지금 강비조와 함께 하셔서 제대로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익혀두시면 언제 어느 곳 어느 자리에 가서도 능수능란하게 브리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무료로. 회사에서 돈을 대잖아요. 싸게 계약했어요. 어쨌든 무료로 그 과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태는 뭐 주말에 연습을 따로 하셔도 어차피 똑같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강비조 작가를 검색하시면 제 동영상이 몇 개 쭉 나와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얀색 표지로 된 게 있습니다. 하얀색 표지. 그거는 요령 위주로 그 뒤에 서머리 페이지 위주로 해서 10분짜리 정도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전문적으로 붉은 펜 연습이라고 해서 플러스펜 물고 연습하는 과정을 쭉 한번 해놨던 동영상이고요. 노란색 동영상이 있습니다. 노란색 동영상이 본문과 실전 스킬과 약간의 설명을 곁들인 낭독, 그 다음에 설명 동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보시면서 익히시면 전체적으로 페이지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마인드 트레이닝이고 2번이 프리젠터 트레이닝이고 3번이 PPT 트레이닝이에요. PPT는 이제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 해당하니까 3번 내용은 굳이 보실 필요가 없다라고 치고 나중에 참고로 보고서를 잘 쓰고 싶다, PT를 잘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 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앞쪽에 있는 페이지들을 한번 이렇게 호기심 삼아 섭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인사법 페이지가 있습니다. 인사법 동영상이 있어요. 그 동영상 한번 참고로 꼭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도 연습할 건데 사전에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한 줄 핵심 정리, 질의응답 잘하는 법, 그리고 인사법, 그다음에 마인드 트레이닝에 해당하는 파트가 있어요. 이거는 별도의 스킬이 필요하지 않은 페이지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1장 마인드 트레이닝에 관련된 부분은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 30분 내외에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주말에 한번 시간 내셔서 꼭 보시고 쭉 얘기하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다음 PT 시간에 물어보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월요일 날 이 시간에 5시에서부터 7시 사이에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실력을 향상시키는 요령 중에 제일 중요한 요령이 뭐라고요? 모니터링.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실력을 향상시키는 요령 중 죄송합니다. 모니터링이에요. 모니터링. 내 모습을 내가 들었던 강의를 얼만큼 꼼꼼하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꼭 저도 지금 녹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모습을 전문가인 저도 제 모습을 녹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은 자기 모습을 녹화하고 제가 가르쳤던 화면을 유심히 보시면서 몇 번씩 돌려보세요. 그럼 뭔가 뭐가 잘못됐구나 뭐가 잘못됐구나 이런 거를 금방 아실 수 있으세요. 힘드셨죠? 예. 불행하게도 다른 거는 다 안 변하는데 70분 동안 발표하는 거는 그냥 픽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하면 너무 좋지만 대부분의 과정은 서서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저도 힘들어요. 저도 죽을 것 같아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 두 번째는 10분짜리 발표는 이거보다 더 힘들어요. 20분짜리 발표는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물고 막 진짜 스파르타식으로 쭉 뽑아서 가야 되거든요. 짧은 그런 PT는 스킬이 필요해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정말 잔인하게 연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목을 보호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한국에는 용각산이나 이렇게 칙칙 뿌리는 거 뭐 있어요. 그래서 목을 보호하는 의약품 같은 거 정도 갖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칙칙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다 그렇습니다. 초보자분들이 다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스마일 페이스가 안 되는 거예요. 보통 발표할 때 이렇게 웃으면서 스마일 페이스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기적의 플러스펜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 영상이 몇 개 있어요. 플러스펜 훈련법 제 동영상에서 검색하셔가지고 쭉 한번 종류별로 쭉 한번 훑어보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동영상 한번 쭉 훑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작가님이 보라는 건 다 봤고 근데 다른 것도 한 몇 개 봤는데 이거는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는 당신 생각과 내가 좀 틀리다. 이렇게 딱 얘기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셨구나. 아 그래? 그럼 좀 더 난이도를 높여서 강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주말에 꼭 보셔야 돼요. 이론적인 내용을 습득하고 오셔야 우리가 몸으로 익히는 과정을 할 수 있어요. PT는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머리를 단련하고 여기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정보를 주고 이건 이거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몸을 단련해야 돼요. 그래서 제 책이 실전 프레젠테이션 스터디, 실전 프레젠테이션 클래스, 학습 뭐 이런 게 아니라 트레이닝, 연습이란 말이에요. 연습을 해야지만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영상을 100번을 봐도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제 동영상을 보고 내용을 알고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우리가 지금 오늘은 좀 연습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꼭 보고 오셔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보고서 질의답변할 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점수를 얻을 것 같아. 나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특화된 장단점, 무슨 경험담, 이런 생생한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준비해서 월요일날 오시면서 연습하다가 좀 지친다 싶으시면 그런 얘기를 저한테 주시고, 또 제가 제 정보를 드리고, 이렇게 서로 교환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내일이나 이럴 때쯤 초안인 보고서를 보내드릴 거예요. 네. 네. 그럼 그 보고서도 한번 훑어보시고, 이런 내용 이렇게 좀 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 들어갔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이 빠졌다, 이런 거 좀 봐주시면 좋고, 소장님을 설명하는 페이지도 있는데 그 페이지에 더 첨가하고 싶다든가 뭘 좀 강조하고 싶다든가 이런 거 있으면 또 좀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뭐뭐 얘기했죠? 월요일날 준비하실 거? 인도네시아의 생생한 경험담하고 동영 보고라는 거였죠.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PT를 잘 하시려면 하이어라키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먼저 말하는 게 하이어라키가 제일 높은 겁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보지 않고 오신 동영상을 꼭 봐라. 기본 동영상. 그 다음에 기적의 플러스맨 훈련법은 1, 2, 3로 나눠져 있어요. 1만 봐도 효과적이지만 2까지는 봐도 좋다. 그 외에 보시다 제목 타이틀이 다 있으니까 제목을 보고 이건 호기심이 간다 싶은 동영상들은 몇 개 더 보셔도 좋겠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현지에 대한 생생한 얘기를 나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세 번째는 우리가 보고서를 주말 중에 아마 넘겨드릴 것 같다. 초안을. 그럼 그 초안의 내용을 파악하시고, 얘네가 대충 전술 전략을 이렇게 잡았구나.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보강해달라.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째, 동영상을 보고 더 보고, 두 번째, 나의 경험담, 인도네시아 생생한 이야기를 준비해서 스토리보드를 만들 수 있게 해달라. 세 번째가 보고서를 보내드릴 테니 한번 보시고 부족한 점이나 넣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넣어달라. 이 세 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세 가지? 동영상을 보고 와라. 인도네시아의 경험담, 생생한 이야기를 생각해와라. 보고서가 오면 거기 검토를 하고 코멘트를 달라. 예. 실무자에게 넣으면 내 실무자 그 소장님께 안 보낼 수도 있죠. 저희가 좀 초판이다 보니까. 근데 사실 초판이라도 내용은 다 있으니까 오면 보내줘 라고 해주시면 저희가 일하기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거 좀 잘 좀 해드려.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에요. 저는 계속 서 있는 데다가 말도 계속 하니까 지금 막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너무 고생하셨고요. 월요일날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날은 좀 더 즐겁고 재미나게 제가 수업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